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교보문고 책 언박싱입니다. 진짜 알라딘에서 그 열린 책들 콜라보도 사고 믿음사 패밀리데이 등 아주 너덜한 상태에서 교보문고마저 요리를 해버리니 돈을 썼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산 이유는 바로 이 어드벤트 캘린더 때문인데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 조건이 해당 도서 한 권 포함 3만원 이상 구입 시입니다. 여기 뒷면에 투바나 초콜릿이 들어있고 다 먹으면 1328칼로리, 헤이즐넛 30% 함유되어 있고 유통기한 2023년 6월 1일까지니까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캘린더를 안 열고 밑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책을 뭘 샀냐면요. 먼저 교보문고 MD분이 25가지 키워드로 책 추천한 그 리스트들 보면서 가장 호기심이 동한 책인데요. 브리스 DJ 팬케이크의 브리스 DJ 팬케이크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MD분이 나만 알고 싶은 책에 넣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해서 사봤고요. 책 소개에 6편의 작품과 미 발표된 6편 해갖고 총 12편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하고 26살의 요절한 젊은 거장, 글의 스타일이 해밍웨이와 같다고 해서 좀 호기심이 동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도 뭔가 갬성 있다고 해야 하나? 이 성과 다의 출판사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올해는 여러 출판사를 알게 돼서 약간 뿌듯해집니다. 바로 다음 책이 빅토리아 슈와프의 기억되지 않는 여자 에디라 디입니다. 디란 출판사도 제가 올해 알게 되었는데 언테임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언테임드가 좋아서 다른 책 뭐 읽어볼까 하다가 눈에 들어온 책인데요.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판타지 소설인데 도서관 아닌 좀 기다렸다 중고 매물 있으면 그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든 출판사에서 벼랑 위의 집을 받아서 서평 남긴 적이 있는데 이 책 뒤에도 어디냐? 여기 보시면 완벽하다는 슈와프의 서평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건 지금 우연히 2번 겹쳤으니까 마음이 좀 딸랑딸랑해졌는데 이제 교보문고 캘린더 받을 거면 3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니까 이 팬케이크 소설이 12,000원, 이 에디라디가 18,000원 딱 되는 거예요. 약간 이건 사야 하는 운명? 그리고 지금 일이 가격이 비싼 건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두께가 좀 있고 2권씩 나눠서 만원 할 바엔 한 권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죠. 내용은 옛날에 에디라는 여자가 애가 셋인 호라비랑 결혼을 강요받아서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어둠과 거래를 합니다. 대신 에디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저주도 받는데 그렇게 300년 넘게 살다가 뉴욕 작은 서점에서 헨리라는 남자가 에디를 기억하게 되면서 에디의 운명이 달라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흥미로워요. 그럼 됐죠. 이렇게 전 합리화가 다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읽을 예정이고요.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를 뜯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뜯으면서 적혀진 대로 책 소개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입니다. 저는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을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얇은 편이고 진짜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내용은 밀림 오지에 있는 70대 노인인 안토니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밀림에는 근캐러 오는 노다지꾼들이랑 불황민들이 많은데 안토니오가 사는 마을은 오지다 보니 의사가 없어서 배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치과 의사를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는데요. 의사는 걸걸한 욕쟁이로 정부를 극혐하고 나름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진료를 이제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선착장에 안토니오가 있었고 의사는 안토니오에게 아직 안 죽었냐며 두런두런 그때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데 대화 도중에 카누 두 척이 다가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인 남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읍장이 카누를 타고 온 인디언 2명이 지 아니냐고 막 노발대발 하는데요.
그때 안토니오가 나서서 시체를 잘 보라고 사람이 아닌 짐승의 공격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피맛을 맛본 짐승이 있으니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며 읍장을 설득하는데 의사는 안토니오의 그 추리력에 감탄하고 그가 부탁한 육지에서 온 연애의 소설 2권을 줍니다. 안토니오의 취향은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번 받은 2권이 표지도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오두막에 읽으러 가고 이제 내용은 이 살인사건에 대해 진행이 되는데요. 다 읽고 나면 왜 노인인 안토니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애소설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책이 반전도 있고 유머러스까지 해가지고 저는 좋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끝없는 욕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파멸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여운이 남는 소설입니다. 계속해서 2번째는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여러 권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책을 좋아합니다. 플로렌스의 Useless Magic. 플로렌스 웨츠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분이 있는데 그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라는 밴드 리더이자 보컬이시고 저는 영화 위대한 개츠비 OST 중 하나인 오버 더럽 듣고 반했습니다. 영앤 뷰티풀이 한국에서 좀 더 유명하지만 오버 더럽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일단 대박이고요. 처음엔 잔잔하게 하다가 끝엔 막 엄청 웅장해지는데 데이지 시점의 노래거든요. 진짜 귀호강 보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콜미 크루엘라 그거 부르신 분이에요. 암튼 이제 책 소개를 하자면 플로렌스의 노래 가사랑 시랑 모아둔 사진, 그림 뭐 이런 거 일종의 스크랩북 같은 건데 원래 노래나 시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서 일반 원서보다는 읽기가 수월하잖아요. 여기에 완전 유명한 띵곡들 다 많이 실려 있고요. 저는 음색과 발성이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감성마저 너무 취향이라 아끼는 책입니다. 3번째는 한 칸 내려와서요 구석탱이. 정주행을 부른 만화책인데요. 저는 이거 무조건 클램프의 XXX 홀릭입니다. 근데 이 만화책에 문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연중 상태고요. 2번째는 일본에서 실사화 영화를 한다는데 제발 머리 좀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가발집착 광공도 아니고 아무튼 이 책은 뭔 내용이냐면 귀신이 보이는 이 와타누이키는 귀신을 피해 어느 한 가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모든 소원을 대가를 받고 이루어주는 유코가 있었고 이 둘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의 손님들과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이 그 유명한 카드캐쳐 체리와 똑같은 츠바사 크로니클이랑 쌍두기격 그런 만화책이고요. 이 세상엔 우연은 없고 오로지 필연뿐이라는 중요 사상이 깔린 만큼 세계관이 다 연결되는 클램프 유니버스에서 좀 어두운 만화에 속합니다. 일단 그림체도 좀 팔척 귀신이긴 한데 화려해서 너무 취향이에요. 4번째는 한 칸 내려와서 여기 다른 책에서 언급되어 찾아 읽은 책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공자의 논어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있고요.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공자가 제자나 그 당시 사람에게 응답하거나 제자들이 서로 말하거나 공자의 말을 전해 들은 것을 제자들이 각기 기록을 해놨는데 스승인 공자가 죽고 그 기록한 것을 서로 모아서 논찬한 거라고 해서 논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소 단편적인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어떤 원칙이 있거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완전히 겹쳐지는 문장이 나오거나 중복되지만 좀 더 상세하거나 간략하거나 차이 보이는 문장도 있습니다. 겹쳐지는 문장은 과즙 물탄 게 니라, 잘못을 했으며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문장은 1장 하기편에서 나오고 9장 자음편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차이가 좀 있는 문장은 하기편 마지막에 불황인지 불기지요
환부지 있냐 니라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진 않아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4장 2인편에는 보란 맡기지요. 구이가 지야니라 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자질을 알 수 있도록 구하여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어는 결코 한 사람의 지필로 이루어진 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책 앞부분에 논어에 대한 비하인드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꿀팁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고요. 내용이 이렇게 한쪽은 원문에 한자랑 발음이 적혀져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석이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 모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진심이라는 점이 보이고 번역 자체도 깔끔하게 매끄러워서 저는 읽기가 수월했습니다. 5번째는 요거 옆에 거 뜯어보면 서점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구입한 책인데요. 제가 서점에 책을 잘 안 사요. 무거워서 잘 안 사는데 교보문고 갔을 때 믿음사랑 콜라보한 디 에센셜을 못 참았습니다. 저는 이 다다이 오사무 편을 충동 구매했는데요. 작가의 중단편이 이렇게 9개 실려있고 그때 유명한 인간 실격도 안 읽어봤고 뭐 이 포스포레센스나 미남자와 담배, 비용의 아내 등 제목이 너무 궁금해져서 구입했었는데 포스포레센스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그런 이야기고 미남자와 담배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가 했는데 나름 반전으로 진보도 언젠가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런 암시하는 내용이고 비용의 아내는 환상을 추구하는 남편과 현실을 생각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목이 끌렸던 단편들 말고 또 다른 수록자 이 여치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헤어지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만 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화자는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읽을수록 그 대쪽 같은 대나무라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간 실격이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호였습니다. 서문에 한 남자의 소년, 청년, 노년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진 속 남자는 미남이지만 어딘가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속 남자의 수기들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수기에서 첫 문장은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남자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배고픔을 알 때 굶주림을 모르는 그런 귀한 막내로 그는 책임이 싫어서 광대짓을 하지만 그냥 읽는 제 눈에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어린 소년으로 보였는데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지만 단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시절인 두 번째 수기, 노년 시절인 세 번째 수기, 마지막 후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유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읽어볼수록 그 특유의 예민한 문장들이 동시에 허무해 보여서 삶을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그 누구보다 삶에 갈망하는 모습이 이상한 여운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제 6번째는 세 번째 칸 해야겠죠? 나만 알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진짜 올해 남에게 추천하기 못하지만 좋은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늦여름입니다. 내용은 고급 인생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아빠가 열린 사람이에요. 아들의 직업에 참견하는 게 아닌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고 여동생에게도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게 시설 마련하는 그런 좋은 아빠 밑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가는데 자립을 하게 되면서 간단히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는데 구경 중에 비가 와서 이제 피하려고 보니까 장미꽃이 만발한 하얀 집을 들리게 되는데요. 집주인은 흔쾌히 하루 묵으라고 합니다. 이제 비는 그치고 집주인과 두런두런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쿵짝이 잘 맞아서 며칠 더 지내라고 권유를 받아서 주인공은 이제 집주인의 여러 지인들과 소개도 받고 예술과 학문의 폭이 넓은 그 미스테리한 집주인에게 여러 가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신기한 점 하나는 주인공 이름이 맨 나중에 나온다는 점이랑 주인공의 스승인 집주인 또한 늦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마치 주인공 된 것처럼 수업받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저는 물론 글로 읽었지만 여기서 이 수업 자체도 뭔가 글로 때우는 수업이 아닌 자연을 직접 탐구하고 공예품을 보면서 하는 일종의 체험형 교육이라서 주인공은 스승을 잘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름을 통째로 가져온 듯한 문장 표현이 되게 아름답고요. 목가적인 분위기에 가느다란 미스테리가 있어서 좋은데 왜 남에게 추천하기 못하냐면 가정 예찬 때문입니다. 인간의 버팀목이라고 어떤 성취를 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요즘 정서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책임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가정을 꾸리는 건 좋은 거지만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양가 부모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약간 요즘과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 중에 자기를 위하며 사는 것이 항상 남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명심하게 라는 문장이 있는 만큼 충분히 좋은 사색을 해볼 수 있고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동물, 식물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제가 힐링 에세이라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톰 미첼의 우리 집 베란다에 펭귄이 산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자카란다 나무에 로망이 생겼고요. 언젠간 꼭 보고 싶은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내용은 젊은 시절 학교 선생님이었던 톰이 방학 때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에 기름에 뒤덮인 수천 마리의 죽은 펭귄 무리떼를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구조하게 됩니다. 그 펭귄에게 후안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거동락하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에세이이고요. 이 후안이라는 펭귄이 너무 매력있는 신사로 나와서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구조한 펭귄에게 이름을 지어준 순간부터 톰과 후안은 이미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되는 것이 아닌 종이 다르지만 친구가 될 수 있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친구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려줍니다. 마지막은 내 마음을 담은 그림책인데 현 시점 추워서 봄을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을 담은 책 앤크레이븐의 화집입니다. 미국 화가이신데 이 화집은 20년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실어놓은 책으로 새랑 꽃 시리즈가 유명하고 동물, 달, 파레트 시리즈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화려한 색감이 많죠? 이 책이 하드커버 양장인데 두께가 있다 보니 엄청 무겁지만 그림이 꽉꽉 차 있어서 좋고요.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작업실 사진도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표시도 해놨는데 이렇게 새들도 귀엽고 특히 요새 너무 귀엽죠.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사슴 너무 귀엽죠. 되게 봄에 뛰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상당히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을 소개해봤고요. 나머지 17건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책은 잠시 그만 차고 호로록 읽고 좋은 책들 리뷰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